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본격적으로 해볼 나이키 CEO 교체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스타벅스 CEO 교체, 그리고 빅토리아 시크릿도 CEO 교체됐고, CEO 교체될 때마다 주식시장에서는 아주 강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긍정적이다 막 하면서 기존 CEO가 얼마나 못했는지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좋아하는데, 골돈 하스켓이라는 그 투자 IB입니다. 이쪽에 소속된 그 이벤트 전문 애널리스트가 메모를 이제 남긴 내용인데, 나이키는 스타벅스 이후 행동주의 투자자의 잠재적 다음 목표가 될 것이다. 현재 시장에서 이 브라이언 니콜, 치폴레 CEO 영입 이후 스타벅스 주가가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나이키 이사회에서 이미 다 보고 있고, 그거를 본 뒤 결국 나이키 이사회 소속 사람들도, 그 이사회 멤버들도 다 이제 급여 받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자기들 더 연출을 길게 하려면은 이 주식 자체에 이제 이사회에 있는 그 나이키 기업이 잘 돼야겠죠. 그래서 나이키 이사회에서도 나이키 CEO 교체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온 CEO 후보가 누구냐? 여기 데이브 파워스라는 데커스 아웃도어 전 CEO라고 합니다. 데커스 아웃도어 전 CEO가 마침 올해 1월에 실적 발표 당시에, 올해 2월쯤 실적 발표 당시에, 올해 자기는 8월 1일자로 데커스 아웃도어에서 물러날 거다. 자기 후임 CEO는 호카 사장이 이제 데커스 아웃도어를 이끌게 될 거고, 자기는 야인 생활을 할 거다 하면서 7월 31일자로 데커스 아웃도어에서 사임했습니다. 현재 야인 생활 시작한 지 2주 됐는데, 아무래도 데커스 아웃도어 이 데이브 파우스 CEO가 재임하던 시절에 뭐 주가가 거의 1500%, 1600% 상승했다 보니 이것도 시장에서 상당히 기대가 크죠. 이렇게 또 매력적인 시장에 인물이 나왔다 보니까 나이키 이사회에서는 분명히 군침을 이게 다시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 존 도나우 CEO가 2020년에 취임했지만 서비스나우 CEO 출신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업계 출신이죠. 근데 결국 그 당시 나이키는 DTC, 그리고 온라인 판매, 그런 걸 중점적으로 이제 기업을 전환하겠다 하면서 소프트웨어 인사를 데려온 건데, 생각보다 기업을 조금 많이 말아먹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 의류계에 쟁쟁한 전문가를 모셔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에스켓의 애널리스트에 따르면은 브라이언 니콜 치폴레 CEO와 마찬가지로 데이브 파우스 전 데커스 아웃도어 CEO는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뭐 게임 점수 같은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10년도 안 된 사이에 주가를 뭐 800%, 근데 이 데커스 아웃도어 전 CEO는 1600%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뭐 점수 올리듯이 그런 실적을 올린 파괴적 인물이다라는 평가 내리고 있고요. 실제로 이 데이브 파워스 데커스 아웃도어 전 CEO가 데커스 아웃도어에 재임했던 기간이 2016년 6월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재임을 했는데, 재임 기간 동안 주가를 계산해 보니까 1667% 상승했습니다. 8년 동안 1667%. 치폴레 CEO가, 그 브라이언 니콜 CEO가 스타벅스로 이제 이동할 때 나왔던 이야기가 8년 동안 주가 800% 올렸다 이야기 나왔죠. 근데 그거보다 2배 더 올렸습니다. 그 똑같은 8년 동안 이렇게 뭐 1600% 올렸으니까 더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이 데이브 파워스, 이 데커스 아웃도어 전 CEO가 약간 나이키 차기 CEO로 좀 교체 가능성 자꾸 거론되는 데에는 이분 이력을 제가 오늘 링크드인에 들어가서 보니까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2003년부터 여기 팀버랜드, 그 VF 코퍼레이션의 팀버랜드, 이 당시엔 팀버랜드가 잘 나갔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03년에서 08년, 팀버랜드 물론 최근에 다시 부활하려 하는데 팀버랜드 매니저 전략가로 시작을 했고, 08년에서 2012년까지 컨버스 부사장을 역임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컨버스는 나이키의 자회사죠. 이미 데커스 아웃도어의 CEO 취임하기 전에 나이키 사장직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컨버스 부사장 이후로 12년부터 데커스 아웃도어의 사장직이랑 CEO 이렇게 역임을 했는데, 다시 한번 나이키에 돌아올 만한 그런 좀 뭔가 스토리텔링은 가능하죠. 2010년대 이 당시만 해도 컨버스는 잘 나갔습니다. 이 과거 분명히 2010년대 초 뭐 국내 패션신만 보아도 국내 컨버스 하이탑 이거 신고 스키니진, 그 남자나 여자나 다 스키니진 신고 피 안 통하던 시절이 10년 전인데, 그때 컨버스는 정말 대유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뭐 요즘에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교복을 안 줄이는 것 같은데,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10여 년 전에 그 교복 바지 6.5통 이렇게 줄여서 스키니진에 컨버스 신는 게 상당한 유행이었습니다. 저도 그 교복 바지 막 10통 그렇게 입던 찐따였는데, 이게 6.5통으로 줄이면은 좀 뭐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 막 줄이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하네요. 그리고 이 컨버스도 결국에는 조금 실적 악화를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브 파우스 전 데커스 아웃도어 CEO가 컨버스의
그 부사장으로 있던 시절에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렇게 매출이 두 자릿수 고속 성장을 했는데 최근 컨버스는 거의 10년 동안 정체됐고 매출이 이제 역성장을 빠르게 나타내고 있죠. 아무래도 오니츠카 타이거한테 이 스니커즈 시장에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기 때문인데 근데 결국에 데커스 아웃도어에 카하고 어그를 그렇게 키워낸 인물이고 또 기능성 측면에 상당히 집중했던 그런 CEO다 보니까 컨버스란 브랜드도 조금 부활을 시켜볼 가능성이 있지 않은 인물인가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고요. 컨버스 대한민국에는 모델 칼이나 쓰는데도 뭔가 컨버스가 살아나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이 골도나스켓 그쪽 애널리스트가 결국 이 데커스 아웃도어 전 CEO를 나이키 CEO로 교체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게 불가능할 수도 있는 가장 큰 우려 요인은 필라이트 창업자, 이 나이키 창업자의 입김이 여전히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나이키 이사회에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필라이트가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키 이사회 보면은 뭐 여기 마크 파커, 여기 전 이제 그 존 도나우 전에 있던 CEO죠. 존 도나우 CEO 전에 있던 마크 파커 CEO는 뭐 오늘 주식 많이 팔았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던데 나이키 이사회는 팀 쿡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필 나이트가 뭐 이사회 의장 자리는 2015년에 내려놨지만 근데 여전히 이사회 명예회장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이사회 회의에 의결권 없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다라고 나이키 이사회 그 웹사이트에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사회에 회의가 있을 때마다 직접 참석을 하는 거죠. 뭐 옵서버 자격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창업자고 하다 보니 입김 파워가 분명히 있지 않나 그렇게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엔 스타벅스에서는 이게 통했고 나이키에서는 아직은 불분명하다 이야기 나오는 게 스타벅스는 하워드 슐츠 전 CEO가 2023년에 이사회에서 깔끔하게 은퇴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CEO 내려놓고 했을 때도 이사회 회장직 계속 이사회 의장직을 역임했는데 근데 2023년에 이사회에서 은퇴하고 종신 명예회장 이거는 유지하고 있다 하네요. 근데 또 스타벅스 이사회 그 구성 홈페이지 직접 들어가 보면은 하워드 슐츠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이키는 필라이트에 대한 그 역할이 정확히 적혀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골드나스켓에서도 하워드 슐츠 전 CEO는 스타벅스 이사회에서 영향력이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뭐 그런 엘리엇이나 스타보드 밸류 그런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이사회 압박이 가능했다. 근데 나이키는 아직 필라이트 창업자가 너무 건재해서 과연 행동주의 투자자가 들어와서 압박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라는 평가 내리고 있고요. 뭐 결국 시장에서 나이키 CEO도 이제 교체가 되면은 좀 스타벅스 같은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결국에는 이 브라이언 니콜 치폴레 CEO 주가 800% 올렸던 인물 데려오니까 주가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은 했죠. 그래서 뭐 데커스 아웃도어에 1600% 주가 올린 인물이 오면은 나이키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은 있는데 약간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팩트 체크는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CEO가 교체되면은 일단 기대감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디서 읽은 것 중에 상당히 흥미로운 게 있어서 제가 저번에 좀 비유 내용을 가져왔는데 그 보기 전에 이 빅토리아 시크릿도 CEO 교체하고 결국 이 부활을 좀 모색하고 있죠. 어제도 한번 빅토리아 시크릿 이야기할 때 나왔던 이 레슬리 웩스너 창업자 잘리고 잘렸다기보다 스스로 뭐 물러났죠. 퇴출당했고 엘브랜드 시절에 그다음 이제 분할되고 2021년부터 CEO 이 마틴 워터스 CEO 체제에서 어제 이제 이틀 전에 힐러리 슈퍼라는 그 세비지 바이 팬티 여기 리안나가 설립한 속옷 브랜드에서 CEO 새로 영입했다는 소식에 빅토리아 시크릿도 이렇게 뭐 긍정적인 주가 흐름 보였던 이력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 다 공통적으로 아직 실적으로는 증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근데 일단 CEO 교체 때문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인 건데 약간 좀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은 비율을 또 살펴보기 전에 나이키 주가 차트 나오네요. 나이키 주가 차트도 결국엔 뭐 빅토리아 시크릿이나 스타벅스처럼 CEO 교체되면 막 이렇게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현실 좀 팩트를 보면은 이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에 좀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역대 최고의 축구 감독으로 칭송받는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뭐 이번에도 챔피언스 리그 레알 마드리드 감독 역임하면서 또 우승했죠. 유럽 5대 리그 그러니까 뭐 이탈리아 세리에 A,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스페인 라리가, 뭐 독일 분데스리가, 프랑스 리그앙 다 5대 리그 모두 다 석권한 그러니까 리그 우승을 했던 역대 감독 최초이자 유일한 감독이고 UEFA 챔피언스 리그 5회 우승으로 역대 감독 최다 우승을 타이틀 거머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부터 정말 잘 나가고 지금도 잘 나가는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지만 과연 이게 또 스타벅스 브라이언 니콜 CEO나 뭐 빅토리아 시크릿 CEO 교체 사례처럼
이게 여기다 한번 비유해 볼 만합니다. 이렇게 안첼로티 감독도 잘 나갔지만 2017년, 18년에 나폴리에 한번 갔었고 뭐 나폴리가 그 뒤에 이제 김민재 선수 한국에서 또 가면서 뭐 리그 우승도 하고 잘 나갔지만 근데 안첼로티 감독이 나폴리 맡았던 시절에는 성적 부진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부임했던 프리미어리그 에버튼 여기 부임했을 때도 성적 부진으로 물러나고 레알 마드리드 지금 다시 가서 잘 나가고 있지만 이렇게 결국 잘 나갔던 적도 있지만 아무리 잘 나가는 감독이어도 약간 좀 약팀에 가면은 상대적 약팀에 가면은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레알 마드리드나 AC 밀란 이런 데서 이제 결국 챔피언스리그 뭐 2회 우승, 3회 우승 기록한 건데 결국 AC 밀란이랑 레알 마드리드가 나폴리랑 에버튼보다 더 나은 팀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브라이언 니콜 CEO가 치폴레에서 스타벅스로 넘어가며 기대감은 크지만 어떻게 보면 안첼로티 감독이 뭐 레알 마드리드에서 에버튼 간 거랑 약간 같은 격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치폴레라는 기업 자체가 뛰어났던 거고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 자체가 뛰어났던 거다. 그러니까 이 에버튼, 뭐 스타벅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치폴레가 더 나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성공한 거다. 스타벅스에 간다고 무조건 성공한다 보장할 수는 없다. 결국에 현재 CEO 교체라는 내러티브로 주가가 올랐는데 이 내러티브가 숫자로 전환되는 것을 반드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약간 어쨌든 중립적 시각으로 너무 긍정적이거나 너무 비관적이거나 그럴 것 없이 중립적으로 좀 양쪽 다 따지면서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 대표적 사례가 에버크롬비를 들 수 있습니다. 에버크롬비 워낙 이제 많이 이야기해서 다들 아시지만 프란 호로위츠 CEO 이분이 2017년에 부임했습니다. 이 당시 이제 에버크롬비도 정말 잘 나가던 브랜드에서 몰락의 길을 걷고 새로운 CEO 오면서 쇄신의 길을 걷고 기대감이 컸지만 2017년 2월에 부임해서 곧바로 주가가 상승한 게 아닙니다. 에버크롬비도 정말 우여곡절의 시간을 꽤 많이 겪었고요. 2017년에 부임해서 그때도 기대감은 컸지만 2022년까지 거의 22년까지 주가가 잠겨 있었습니다. 거의 5년 동안 이제 좀 계속해서 브랜드 이미지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뭔가 새로운 이제 뭐 좀 매장 분위기 컨셉부터 제품 구색 그런 걸 변경하는데 거의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나서야 주가가 10배 오른 거다 보니까 이게 뭔가 CEO가 바뀐다고 곧바로 주가가 막 진짜 팍팍팍 뭐 제2의 에버크롬비다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앞서 나가는 해석 아닐까? 그렇게도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윌리엄스 트레이딩이라는 IB에서 나이키에 대해 투자 의견 매도에서 매수로 두 단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67달러에서 93달러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나이키에 대한 완전히 투자 시각이 180도 변했는데 나이키에서 30년이란 경력을 마친 톰 패디를 도매 파트너 부사장으로 지난달에 다시 고용했습니다. 이를 다시 고용한 것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미 대화를 나눈 나이키 도매 파트너들이 톰 패디 복귀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이 톰 패디, 이 도매 파트너 부사장이 나이키에 그냥 왔을 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추가적인 변화가 이미 진행 중에 있고 그거에 대한 구상을 공유를 했으니까 이톰 패디 이분도 은퇴하고 나이키가 뭔가 다시 노력하는 게 보이는구나 해서 복귀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도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거의 4단계에 올려버린 거죠. 양극단으로. 그런 긍정적 평가 내리고 있는 것도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